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한 강주혁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봅시다. 오늘 누가 오셨나 한번 볼까요? 소아마리님, 지주사가 뭔지 모르는 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강주혁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금강리님 어서 오시고, 금강리님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윈드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수아마리님이 우와 저 1등 했나봐요. 우와 주식도 1등 하고 싶다. 주식을 1등을 하려고 그러면 오렌 버핏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오렌 버핏 엄청 부자잖아요. 그렇죠? 수아마리님 이제 한국의 거부. 민자당님 어서 오시고요. 그레이스님 어서 오시고, 살려주세요님도 어서 오십시오. 또 살려주십시오. 아직도 못 살아났나요? 제가 이벤트를 조만간 뭘 하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거 기회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살아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은숙님, 오늘도 좋은 시간.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인데 저번 주에 제가 실수를 했나 봐요. 어떤 실수를 했냐 하면, 여러분들의 기초 상식을 위해서 국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채보다는 지금 당장 뭘 살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무릅쓰고 국채를 하다가 저번에 우리 그 동시 접속자 수가 보통 때보다 100명 정도가 적었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국장님께서 목요일에서 딴 요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6월 달에 바로 이제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오케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목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6월 첫 번째 주 화요일이 선거날입니다. 노는 날이라서. 그러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한 주는 주식 랩소디가 선거 관계로 쉬게 되니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마일님도 어서 오시고요. PEK님 어서 오시고, 요주인물님, 요즘 굉장히 요주인물이신데, 그쵸? 저 강아지가 요주인물이죠.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님 어서 오시고, 온이세상님 어서 오세요. 온이세상님도 이번 주 토요일 강의 오시나요? 그렇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서 들어오시고, 요거를 켜놓으면 되겠구나. 자, 그렇게 어서 오시고, 돈방석님도 어서 오시고, 모두 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조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기분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 5월달 일정표인데, 이 5월달 일정표는 저희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여기 위에 QR코드 있죠? QR코드에 카메라를 딱 갖다 대시면은 밑에 뭐가 나옵니다. 사이트가. 그러면 그걸 탁 눌러보시면 저희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텔레그램에 제가 제 유튜브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쭉 올려두세요. 지금 생각에는 제일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해소하는 시간도 조금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큰주부님 오셨네요. 요즘 몸이 괜찮으신가요? 간이 커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픈 건가? 죄송합니다. 간이 좀 부으면 좀 아플 수가 있어서 그렇죠. 자, 이게 이제 5월달 일정인데, 우리가 5월달 계속해서 5월 8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날 주식 랩소디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6월부터는 여기 화요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31일날 저희 매도의 고수 오프라인 강의 지금 팔아도 될까요? 제가 2회차 정도 강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 궁금한 것도 있고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또 오프라인 강의가 서울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종교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오늘 제가 왜 갑자기 가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밝혔냐 하면 오늘 저희 이제 서서문 성지에서 순교자들을 위한 미사 봉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사 봉헌을 제가 갔다 왔는데 네, 강큰 주부님 화이팅. 너무 좋은 얘기가 있어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돈을 받고 팔 수도 없다. 그렇지만 마음은 줄 수 있다. 그냥 주는 거죠. 마음을 그냥 주는 건데 이번 시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을 파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마음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받아가시고 많이들 힘이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그냥 주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니까 제가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팡팡팡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최근에 시황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부터 잠깐 보고 갈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시장이 아주 좋은데 우리 시장 그냥 엔비디아나 이런 거 뭐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시장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우리 진모님 네 어서 오시고 그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진짜 길게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강연회를 이렇게 다니고 유료 강의를 이렇게 들으실 때 돈을 뭐 100만 원 내고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1000만 원 내고 배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그 차트를 볼 때 길게 본다. 자, 채팅창에 한번 칠까요? 차트는 길게. 이 길게 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아낄 수도 있고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무조건 길게. 여주인물님 제일 먼저 1등. 1등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저번에 제가 책이 몇 권이 있잖아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네이버 들어가서 강준혁을 딱 검색을 해보면 책이 몇 권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다시 한 번 더 쓸까?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축구 선수는 아니고 여기에 보면 여기 포음을 내고 있으신 분 옆에 강준혁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면 제가 이제 도서 썼는 책이 이제 몇 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할 때였나요? 두 번째 할 때 책 그 선택하신 분들 책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이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취합이 너무 늦게 돼서 오늘 보냈습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오늘 보냈으니까 시중에 지금 팔고 있거든요. 당근에 팔면 안 돼요. 알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당근에 팔면 안 돼요. 여기 제가 사인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당근에 팔지도 못할 거야. 여러분들 본명으로 누구누구님 항상 즐겁고 유쾌한 투자하십시오. 매달 며칠 강준혁 이렇게 해서 보냈기 때문에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권 정도 드려볼게요. 오케이? 오늘도 3권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프라인 강의 장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문자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해당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열심히 채팅을 합니다. 오늘도 3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몇 권이 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고요. 이 책은 좀 오래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차트는 어떻게 본다고요? 차트는 길게. 꾸물님이 오셨는데요. 꾸물님도 차트는 길게 적으시고 자 우리 꾸물님이 차트는 길게 적으시면은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강큰 주부님도 이렇게 하셨고 스마일님도 길게. 자 길게 적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길게 보는 거야. 길게 보는 방법은 요거 누르시면 길게 탁탁탁탁 눌러지는데 자 길게 봤으면 꾸물님 좋고요. 빨리빨리 차트는 길게. 자 차트는 길게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계속해서 상방이었죠. 맞나요? 중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들도 코로나도 있었고
여기 코로나도 있었고, 이때 IMF도 있었고, 코로나가 아니네요. 여기가 코로나죠. 죄송합니다.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코로나도 있었고, 리먼 사태도 있었고, 유럽의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계속 상방인 거 보입니까? 계속 상방인 거 일단은 보인다라고 하면은 요 상방인 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거는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돌려내면,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돌파를 하면, 떨어지는 부분을 돌파를 하면 좀 강한 강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제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이 아래에 있는 추세선까지 내려갔다가 갈 거냐, 바로 갈 거냐, 요거를 조금 고민을 했단 말이야. 알겠다 하시면 체크.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는 트럼프가 하도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관세 때릴 거야, 막 중국 때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게까지 밀렸다 갈 거냐. 사실 이때까지 밀렸다 가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죠?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죠. 팔았다가 밑에 다시 사면 되니까, 그렇죠? 바로 갈 거냐, 이걸 걱정을 좀 고민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 와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코스피 시장이잖아요.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세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일 많이 가는 거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패턴으로 보면은 패턴에서 하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돌파하면 한 번씩 가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순녀님 이거 체크 되나요?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부분을 돌려내면, 일봉상 흐름을 돌려내면 상방, 일봉상 하락으로 가는 걸 돌려내면 상방. 어디에서? 이 박스 안에서. 최근에 보이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하락 추세였거든요. 하락 추세였는데 뭐 했나요? 돌려냈죠. 자, 이거 체크되십니까?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이게 지금 보면 7월 11일. 때는 바야로 2024년 7월 11일부터 시작됐던 하락 추세를 지금 돌렸습니다. 그렇죠? 돌려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박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까지 갈 수 있다? 2,900. 채팅창이 2,900이라고 치시고, 3,000은 좀 어렵고요. 시장에서 보면 이제는 3,000 가나요? 라고 했는데 3,000은 차트로는 3,000은 좀 어렵고 2,900 언저리까지는 요번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2,900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주가는 항상 오르고 빠지고를 하는데 2,9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안 깨져야 되냐 하면 얘가 누릴 때 2,588. 누릴 때 2,588. 그쵸? 안진모님은 아시죠? 이것만 안 깨지면 돼요. 2,588. 깨질 때 2,588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 2,900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적어 놓으세요. 적었나요? 침 발라서. 저는 PPL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항상 여기서 커피를 사 먹습니다. 광고를 안 줘요.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이건 되죠. 차트를 길게 보니까 그냥 답이 대충 나오죠. 맞나요? 차트를 길게 보니까 답이 대충 나오죠. 거기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이렇게. 그렇죠? 살짝 깼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 고점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저 혹시 PD님 제 가방 좀 갖다 주실 수 있으면은 저 사무실에 있거든요.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디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500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딴 사람 생각도 좀 해주는, 그렇죠? 그런 선침님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이 채팅창을 보다가 눈이 저도 이제 나이가 제가 한국경제TV 처음 출연했을 때만 해도 파릇파릇했는데, 그렇죠? 2002년부터 했으니까 그때 파릇파릇해서 글자가 잘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노안이 올 정도로 한국경제TV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됐죠, 그렇죠?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일단 잡았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갑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더 길게 볼까요?
더 길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죠. 여기가 최고 저점이니까. 코스닥도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 근데 재미없는 게 하나가 있죠. 얘는 지금 요때가 언제예요?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방입니다. 알겠다 체크. 2021년부터 시작해서 얘는 계속 하방이에요. 어이구야, 주구장창 계속 빠집니다.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드신 분들도 일단은 계실 것 같은데 계속 하방으로 가다가 최근에 하락 추세 내에서 좀 돌려내는 모습이 한 번 있었고, 자 이거 돌파하면 뭐로 간다고요? 돌파하면 뭐로 최고 많이 간다 그랬어요? 올려보시고. 자 추세가 돌파되면 바로 간다? 아니죠. 추세가 돌파되면 가장 많이 가는 건 그렇죠. 지금 보니까 소아말리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패턴. 다른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턴 좋습니다. 오니세상님도 좋고요. 강큰주부님도 좋고 황금나라님도 좋고 그레이스님도 좋습니다. 패턴으로 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이렇게 쭉 두두두두두두두 밀리면 어디에서 반등한다고요? 아까 선침님 어디에서 반등해요? 패턴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하겠죠. 알고 있죠, 그렇죠? 스마일님, 그렇죠.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패턴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거야. 돌파가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상방으로 그냥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패턴으로 간다고. 패턴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여기가 반등 포인트 맞죠? 알고 있었죠? 패턴으로 간다라고 했는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럼 요번에 갈 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지. 780포인트. 그래야지 패턴이니까. 780포인트까지 갈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이제 결정이 되려고 하는 중. 됐습니까? 스마일님 됐다 하시면 체크. 요번에 아직까지는 얘는 완벽해지진 않았는데 740포인트 돌파하면 이제 얼마를 본다? 780포인트까지 보고 구호를 외쳐본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게. 시장이 간다. 시장이 간다는 건 뭐가 간다는 얘기일까요? 스마일님. 시장이 간다는 거는 뭐가 간다는 거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 뭐가 간다는 거야? 시장이 간다는 것은 시장이 가요. 시장이 간다는 거는 대형주가 간다는 거예요. 중형주가 간다는 거예요. 소형주가 간다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지? 스마일님 이때 한 개. 자 스마일님 빨리 대형주 치세요. 대형주. 자 스마일님이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스마일님 잘 하시네. 그렇죠. 대형주 맞추셨어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가야지 지수가 가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선물이 아니라 코스피 200이 가면은 대형주가 가기 시작을 지수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코스피 안에서 지금 대형주 중에서 누가 갔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것도 해볼 수 있다? 뭐도 해볼 수 있냐? 지금 우리 선팀님께서 또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이 막 올랐는데 코스피 시장 누가 사서 올린 건가요? 누가 사서 올렸나요? 누가 사서 대형주를 보는데 누가 사서 올렸어? 외국인 기관 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순년님 누가 더 중요해? 외국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기관이네. 그렇죠? 기관이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관심 종목 창에서 세팅해 놨는 것 중에서 뭘 본다? 기관이 많이 매수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되겠지. 됐나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그냥 이건 뭘 봐야 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형주 위주로 간다고? 지수가 간다고? 그럼 대형주가 간다는 거네. 그럼 대형주를 매수할 종목을 찾아야 되겠네. 근데 누가 지금 시장을 땡기고 있어? 외국인이 땡겨? 기관이 땡겨? 기관이 땡기네. 그럼 기관이 사는 종목을 먼저 봐야 되겠네. 물론 둘 다 사면 좋죠. 둘 다 사면 좋은데 그렇게 순서를 잡는 거야. 됐나요? 스마일님 됐다 하신 분들 체크. 순서를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냥 시장이 가는데 시장 가는데 그럼 뭐 사? 시장에 가는데 뭘 사지? 시장 가는데 뭘 사면 좋을까? 뭘 사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이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오늘
이쪽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호재 악재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로템, SK, 카카오, LG, SK이노베이션, 기아, AKB금융, 현대모비스, 뭐 조선주도 있고 증권주도 있고. 근데 증권주가 왜 이렇게 세요? 그렇죠? 증권주가 왜 이렇게 세요? 그러면 오늘 갖는 종목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거잖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내용에 본 내용이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이제 약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니까 그 옥석을 한번 가려보는 거. 그다음에 오늘 지주사 관련돼 가지고 정책이죠. 그렇죠?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았는지 그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터이니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봅시다. 좋아요 두 번 누르면 안 되고, 두 번 누르면 없어지니까 한번 빨리 누르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은혜로운 시간, 좋아요가 흐르는 시간 갖도록 일단 잠시 해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살려주세요님은 코덱스 200을 그냥 사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죠? 안에서도 조금 자꾸 이렇게 들어가 봐야지. 자, 엔비디아 호실적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제동의 27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죠. 엔비디아 실적을 봤더니 실적이 어떻게 돼? 실적이 좋아. 실적을 기다려서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좀 관망이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트럼프 관세 제동은 이게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중에서 상호 관세 있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야 이거 불법이다. 야 이거 불법이야. 법원에서 얘기를 했죠. 1심입니다만은 불법이야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올랐는데 이 엔비디아 호실적은 좀 이따 좀 살펴볼 거고, 트럼프 관세 제동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이제 속해 있는 당이 거의 상원 하원을 지금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법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다? 다시 관세 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을 안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품목 관세라든지, 그러니까 상호 관세만 지금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라든지 하는 부분은 때릴 수 있다 없다? 그 때릴 수 있거든요. 슈퍼 301조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트럼프가 관세를 못 때린다 이건 아니에요. 충분히 관세를 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자당님이 700. 민자당님, 예. 민자당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 이름인 거죠. 민신데 이름이 자당. 자당은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제동 때문에 시장이 또 쓰면 또 불편해. 트럼프 관세 제동 때문에 지금 실패하는 부분 자체가 관세 제동에 트럼프 관세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엔비디아입니다. 요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 하면 중국하고의 관세 협정 자체가 말처럼 쉽게 지금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주인물님께서 오늘 기준금리도 인하돼서 기뻐요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대출금리하고 관계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요주인물님 알겠다 체크. 저번에 그랬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의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뭔가 규제를 할 때는 뭘 규제를 했냐 하면 미국의 물건 파는 거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됩니까? 미국의 뭐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소비가 엄청 좋아요. 우리나라에 물건 팔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물건 팔고 싶으면 관세 내세요. 관세 내기가 싫은데 우리나라에 물건 팔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세요. 이거거든 계속.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맞나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자당님 그렇죠. 계속 그런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미국 기업이 중국에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이거는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거는 바이든이 하는 행동이지.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서의 이제 중국으로 가는 칩 설계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화학 물질도 수출 제한을 하겠다. 이 얘기는 지금 뭔가 좀 안 좋은 거야. 중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기억을 일단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러면서 요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뭘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칩 설계하는 부분을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면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뭐 칩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을 못하게 해주는 거지. 못해 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는 뭐 그러면 중국이 칩 설계 한다 안 한다? 그럼 중국은 칩 설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 미국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니까. 아니죠. 칩 설계하는 회사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요거는 원래 이제 바이든이 예전에 했던 행동은 미국이 있는 미국 기업들을 중국에 물건 못 팔게 하고, 두 번째는 뭐 떼사이를 이루어서 야 우리는 우방국이니까 우리 다 중국에 팔지 말자 뭐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은 1:1 협상이죠. 1:1 협상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중국에 물건을 못 팔게는 하지만 설마 이번에 무역대표부 쪽인가요? 그쪽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되면 진짜 악재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시스템 설계한 그 반도체 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설계하는 회사들 중에서 설계를 못하게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들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뭐 하는 회사 이런 부분은 좀 설계도 해주고 그러한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다 안 좋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몇 개 기업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있죠. 칩 설계 소프트웨어 요걸 갖다가 수출 제한했는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봤더니 아나페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렇죠? 요거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반도체인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미국 의존 축소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설계 업체 수요가 확대될 수가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회사 아나페스, 그다음에 FST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FST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반도체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재 부분 이걸 못하게 하는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하는 우리 어버브 반도체, 그다음에 LX 세미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요거는 TV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TV에서도 요 종목이 수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내용들도 많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종목을 바로 사면 된다 안 된다? 순녀님 바로 사면 된다 안 된다? 책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받고 싶다 한 분 책 받고 싶다 빨리 한번 쳐보시고 받고 싶다 한번 쳐보시고 우리 PD님은 받고 싶다 첫 번째 분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고 싶다 첫 번째 분만 받고 싶다. 자 우리 김부영님은 몇 권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안 갖고 있는 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등으로 쳤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 우리 PD님 우리 김부영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이 나오면 종목에 대한 차트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다 하신 분들 체크. 알겠다 하신 분들 체크 일단 하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수아마리님은 안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아나페스부터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페스. 차트를 딱 보니까 요거 할 때 차트를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그랬죠. 길게 봅니다. 길게 봤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만 하세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큰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만 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시겠나요? 제 화면 잠시 잡아주시고요.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이렇게 화면 잡혀 있죠? 이게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요. 자, 그래서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흐름을 보면 그냥 고점하고 고점, 그 다음에 저점하고 저점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왔나요, 순녀님? 패턴이네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패턴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패턴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패턴 상단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800원을 넘어야지 갑니다. 22,800원을 넘어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다가 적어두는 거지. 22,800원 돌파하면은 아나패스를 할 수 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어떤가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최근에 저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22,800원이 넘으면 아예 하든지, 아니면 요거의 일봉상의 추세 있죠? 순녀님 보이시면 체크. 요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 있죠? 제가 방송하다가 누가 장난치면 방송이 잘 안 돼. 소아마리님 알겠다 하시면 체크. 누가 장난치면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여러분들은 개구리한테 돌을 그냥 한 개 톡. 제가 예전에 수영장 그 칠포해 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였나? 칠포해 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칠포해 수욕장 가보면 그 뭐지? 강에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곳에 다리가 한 개 있거든요.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밑에 깨구리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요만한 깨구리가 한 마리 있길래 위에서 돌을 탁 던지니까 깨구리가 갑자기 탁 맞더니 갑자기 뒤로 탁 죽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장난치시면 제가 깨구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강준혁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양보도 좀 원래 하시던 대로, 그죠? 자, 위에서 요거 지금 보이시는 요 하락 추세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 체크. 아예 이거 뛰어넘고 하든지, 아니면 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 넘어서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아마리님 알겠다 하시면 오케이 치시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내 또 미안하잖아. 그래서 딴 분들도 아시겠죠? 이게 흐름이 잡히고 난 다음에 하는 거야. 좋은 종목을 찾았다.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때 있잖아.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나만 알고 있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맞나요? 이렇게 좋다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수익이 못 나.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가면 추세를 넘고, 그게 추세를 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 좋다. 뭐 이게 뭐 이동평선이 넘었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러기 시작을 하면 더 많은 매수세가 들리고, 그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만 알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 요거는 딴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아서 흐름을 딱 돌려내면은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알겠다라고 하시면은 체크 한번 해주시고, 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FST 있었잖아요. FST도 차트를 어떻게 볼까요? 이제 차트를 소아마리님 어떻게 할까요? 길게 봐야겠죠. 차트를 길게, 그렇죠? 길게 보면 흐름이 대충 다 보여. 길게 보면 대충 다 흐름이 보여요. 어디 뭐 하나요 이 종목? 이 종목 박스인데요, 그렇죠? 이 종목 박스하고 있네요.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주가가 반도체가 워낙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꿈목님 어떻게 됐어요? 차트가 많이 밀렸죠. 맞나요? 많이 밀려서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어디까지 왔니? 거의 바닥 언저리까지 왔죠. 바닥 언저리까지 와서 뭐 하나요? 옆에서 흔들리고 있는 중이지.
이거 똑같아. 요건 근데 요 부분이 아직까지 뭐 하락을 완전히 돌려낸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락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깨지면 뭐 간다 그랬나요? 깨지면 스마일링 뭐 간다 그랬나? 차트를 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쳤던 거 기억하세요. 뭐로 간다? 박스가 아니고 패턴. 순녀님, 왜냐하면 박스라고 하면 박스다라고 얘기를 하면 박스다. 박스는 이게 박스죠. 근데 패턴은 사실은 패턴이 뭐냐 하면 패턴은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모든 걸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박스도 되고 아니면은 더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려 그러면 이렇게 돼도 패턴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도 패턴이고 더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는 것도 패턴이야. 이렇게 되는 것도 패턴이고 더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도 패턴이죠. 수렴으로 갈 때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냥 박스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다 하면은 아하. 그렇죠? 순녀님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FS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거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 고점하고 첫 번째 저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또 추세선 한번 꺼보고 그렇죠? 저점은 더 이상 더 낮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전 고점만 돌파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상방으로 가는데 박스권 상단이 24,000원이니까 24,000원까지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전략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할 때 우리가 뭐 치킨집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뭘 할 때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뭐 대충 그냥 좀 만나다 보면 친해지겠지. 그냥 대충 그냥 닭 튀기는 것 좀 기계 좀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장사 잘 되겠지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뭐 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치킨을 팔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맥주랑 같이 팔 것인지 와인이랑 같이 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짜는 것처럼 F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바로 반등을 해서 추세를 돌리면은 얼마까지는 일단 갈 가능성이 있다. 19,5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19,500원 가격을 돌파 안착을 하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까지 갈 수 있으니까 24,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만약에 FST가 이번에 반등하지 못하고 15,850원을 깨면 어떻게 된다? 박스권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액션이거든. 액션. 막 우리가 보통 근데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좋아요. 막 이 종목 좋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사라고? 이게 중요하잖아. 맞나요? 황금나라님 그렇다 하시면 체크.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경제방송을 보다가 보면은 오늘은 이게 막 이래가지고 올라가지고 뭐 좀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사라고? 지금 팔라고? 뭐 어떡하라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거든. 이게 뭐죠? 이게 액션이잖아. 그렇죠?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액션의 기준선을 잡아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나페스하고 FST는 좀 그렇긴 해. 한미반도체는 요거는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한미반도체는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칩 규제, 미국이 칩 규제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미 반도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하고 무역을 그래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좀 찾아봤더니 한미 반도체가 일단 있었는데 한미 반도체는 어때?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는 이거 좋은 기업이니까 왜 좋아? 한미 반도체는 뭐 하는 기업? 한미 반도체는 좋은 기업. 한미 반도체는 나쁜 기업 아니죠. 좋은 기업. 좋은 기업. 왜 좋아? 왜 좋냐 하면 HBM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건 누구 어디에? SK 하이닉스하고 관련된 회사잖아. 좋은 기업. 그렇죠? 하이닉스 관련된. SK 하이닉스는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그럼 잠깐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파운드리 회사를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수출을 갖다가 막는 거에 대한 수혜주를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 팔고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도 팔고 있는데 주가가 이전에 많이 올랐는 건 중국 때문에 아니 엔비디아 때문에 그럼 이건 수혜주야 아니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이제 사슬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고의 고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렇죠? 꼬꼬무 주식, 꼬꼬무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고하는 거는 느낌이 안 나요? 순녀님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일단 제외할게요.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왜 제외하는지는 아시겠죠? 아시겠다라고 하신 분들 알았다 한번 쳐주시고 글쿤유는 재미없는데 알았다 쳐주시고 알았다 우리 PD님은 알았다 처음에 치시는 분들 알았다 좋아요 알았다 좋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알았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일단 좀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계속 예전에 제가 얘기할 때마다 요거는 어버버버 한다고 내가 주식이 어버버버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왔는 부분을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똑같다. 예전에 우리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팔았잖아요. 그렇죠? 다 팔았는데 왜 팔았는지도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추세 돌파했죠. 그렇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오르던 추세가 깨지면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이거 올라가던 흐름이 깨지면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되겠지? 맞나요? 이해하신 분 체크. 그래서 판 거야. 이거 왜냐하면 처음에 박스로 가니까 패턴으로 가니까 이렇게 패턴으로 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딩딩딩딩딩딩딩딩딩 그러니까 이게 패턴 하단까지 내려왔네요. 어느덧 내려온 패턴 하단. 일단 이거 돌파하면 사줄게. 아니면 이거 올라가면 여기 부딪힌다. 딘드리딘드리딘드리딘드리 그러고 있죠. 요 돌파하면 여기까지 오면 부딪힌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맞나요? 여기까지 왔죠. 지금 살 수 있어 못 사? 못 사지. 이거 돌파 안착하면 어떻게 돼? 돌파해서 추세 잡으면 어떻게 돼? 이까지는 봐줄 수는 있겠지. 지금 사 안 사? 지금 안 사.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옆에서 사람이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질려가지고 이렇게 질려서 우리 만날까? 라고 물어보면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얼굴 귀신인가? 얼굴이 이렇게 질려가지고 난 너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 그거보다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돼서 그렇죠? 얼굴이 연지곤지 찍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돼서 뭐 이렇게 우리 좀 만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라도 두근두근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얼굴이 빨갛게 되듯이 캔들이 양봉을 빨간 걸 하나 띄우면서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나 좀 매수해 줄래? 이거잖아. 종목이. 오케이? 나 좀 매수해 줄래? 이거 그러면은 뭐 해줄 수 있어? 그럼 매수해 줄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느낌 오신 분들 체크. 이렇게 돼야 매수해 줄 수 있는 게 지금은 얼굴 퍼런데 애가 야 거울 보고 와. 네 얼굴 퍼렇다. 이러면서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 종목이 LX 세미콘인데 요거는 관심을 좀 가져둡시다. 제가 아직 그 후두염이 아직 남아서 죄송합니다. 후두염이 좀 남아서 마이크 잠깐만 좀 꺼줄래요? 잠깐.
알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조금 체크를 해두세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확인. 요거는 지금 보면 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LX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LG잖아요. LG면은 이제 TV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디스플레이 부분의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으로 갑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으로 빠진 거 보입니까? 보이시죠? 그렇죠? 저 화장지 좀 갖다 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지금 추세를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추세를 넘었죠. 추세를 넘었죠. 추세 넘었고 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지금 여기 추세를 넘었지 전체 추세를 넘은 건 아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전체 이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다가 자, 요거 구분을 한번 해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중 바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이중 바닥이 있어. 요거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이거 주목합시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을 할게. 이중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두 개를 잡고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이제 상방으로 가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이중 바닥은 잘 들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 패턴 하면서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요 이중 바닥은 여기에 대한 이중 바닥. 아 이게 짜짜짜짜짜짜. 요 이중 바닥은 여기에 대한 이중 바닥이에요. 왜 자꾸 사각형 줄을 꺼야 되겠다. 이 추세에 대한 이중 바닥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중을 치고 올라와도 여기에 부딪힙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될 체크. 여기에 대한 이중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여기 부딪혀요. 이거는 전체에 대한 이중 바닥이지. 원래는 추세를 넘었을 때 이제 패턴이 뭐가 만들어지거나 추세를 넘을 때 이게 어느 추세를 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책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받고 싶다. 받고 싶다. 한번 올려주시고 받고 싶다. 마이크 잠깐만 내려주세요. 마이크 잠깐. 잘 먼저 올려주신 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 마이크 잠깐 내렸나요? 쳤나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그 책 받고 싶다 하신 분 지금 첫 번째 분이 해바라기 97님이 받고 싶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김부영님은 받아서 딴 사람 줄 모양이다 이러면서 하지마 이러면서 진짜 받고 싶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해주세요. 괜히 딴 분을 주셔도 자 이름을 적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추세인지를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구분해 보러 가도록 하죠.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그래서 요게 지금 추세를 딱 추세를 넘었으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쵸? 이거 넘었으면 한 번 더 가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알겠나요? 알겠다 하신 분들 체크. 그래서 지금은 못 하는데 요거는 지금 가격이 62,500원을 넘었으면은 이탈 가격을 얼마로 잡고 저점이 58,100원이기 때문에 58,000원 잡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중간에 기침하고 이렇게 해서 강큰주부님은 제가 체크할게요. 강큰주부님 알겠다. 오케이. 강큰주부님 지금 막 일도 하셔야 되고 몸은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저랑 같이 하시는데 책이 없으시면 그렇죠? 제가 알아서 챙겨볼게.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자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도록 하죠. 두 번째 부분은 여기 Shift F를 누르면 하웨이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웨이가 요즘 기술력이 진짜 좋아졌나 봐. 그렇죠? 기술력이 진짜 좋아졌나 봐. 그래서 하웨이 자체 AI 칩 개발에 엔비디아가 소가리를 하고 있다. 속이 알아. 저는 코아리를 하고 있는 코하고 저 모가리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잭슨 황이 그랬죠. 격차 크지 않다.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하웨이가 지금 인공지능 칩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엔비디아의 소가리가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웨이 관련된 반도체 기업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맞나요? 하웨이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피델릭스라는 기업이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고 제주 반도체가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자람이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자람 테크놀로지. 근데 지금 반도체가 전부 다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반도체가 지금 다 하방입니다. 지금 보면 이전에 조금 올라오려고 하다가 대부분 다 패턴이거든요.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것도 패턴 넘었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종목을 찾고 난 다음에 바로 사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렇죠? 바로 사는 올해는 안 자람이 아니라 올해는 안 자라면은 이거 올해부터 작년에도 안 자랐어. 재작년에 자랐지. 진모님 그죠? 재작년에 자랐고 올해는 좀 자라다가 박스로 그냥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르르 하신 분도 계시는데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하고 갈까요? 요건 하고 갑시다.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는 따로 적어 놔요. 따로 적어 놓으시고 여기 아니구나. 그러면은 요거겠지. 추세 돌파하면 일단은 패턴 아니면은 기존 추세 아니면은 추세 전환. 추세 돌파 혹은 이탈을 했는 경우에는 혹은 이탈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돌파했네. 그래서 추세 돌파는 이거기 때문에 관심. 추세 돌파하면 사야지가 아니고 항상 추세 돌파하면 관심. 오케이? 추세 돌파하면 관심. 이게 지금 꿈몽님께서는 패기전이라고 하셨고, 그렇죠? 패기전. 패기전. 이게 이름이 어떤 분은 패완추, 그죠? 이 패완추 하신 분들은 좀 더 오래되신 분, 패기전 하신 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패기전 하신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 패완추 하신 분들은 더 오래되신 분. 중간에 이거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어느 정도 되셨는지 더 안다 느낌이 온다, 그렇죠? 맞나요, 건강리님? 제가 중간에 패완추 하다가 패기전으로 바꿔서, 그렇죠? 재밌네요. 잘하고 계시죠? 패완추 하시는 분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를 갖다가 계속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탁 깨지면, 이거 이상해지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다 하시면 확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계속해서 이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홀딩하면 안 돼.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도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되니까 참고를 일단 해 주시고요. 지금 자라미하고 비슷한 게 제주도 비슷해요. 근데 제주 반도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나아 보이긴 한데 제주 반도체도 똑같죠. 맞나요? 제주 반도체는 관심 가져 놓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신기한 걸 하나 봤어. 이제 AR 글래스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아. AR 글래스가. 그쵸. 요즘 유튜브 보니까 조금 시끄럽던데. AR 글래스. 구글에서도 나오고 삼성전자하고 협업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던데. AR 글래스가 뭐죠? 이건 지금 AR 글래스는 아닙니다만은 안경이 있으면 이 안경에다가 여기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다 하시는 분들 체크. 여기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야.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그럼 컴퓨터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거에서 무거운 게 가장 무거운 게 전력 부분 2차 전지가 최고 무겁잖아. 맞잖아요. 그걸 돌리라 그러면 그럼 안경에다가 2차 전지를 달아놓으면 안경을 쓰면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안경이 너무 무거워서 목이 막 이렇게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겠지. 저전력 반도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제주 반도체죠. 됐나요? 네, 조만간 나 오늘 사실 올 때 VR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얘는 지금 하지 말고 얼마 돌파하면 하면 되냐 하면 적어두세요. 14,500원 채팅창에 14,500원 치시고 14,500원 돌파하면 그때 하면 돼요. 근데 14,500원 돌파 못하면 어떡하나요? 14,500원 돌파 못하면 어떡하나요, 대표님? 이거 14,500원 돌파하면 살라 그러는데 14,500원 돌파 못하면 어떡하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면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운전면허증을 못 따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안 사죠. 아빠가 그런다? 아빠가 야, 너 운전면허증 따면은 차를 사줄게. 그래서 막 차를 막 고르고 있는데 근데 아빠 운전면허증을 못 따면 어떻게 되는데? 뭘 물어봐. 차를 안 사야지. 면허증이 없는데. 이거 똑같이 이거 지금 가격고 14,500원 돌파하면 매수. 못 돌파하면 어떡하나요? 안 사야지. 딴 거 사야지. 오케이? 기다려요. 보류. 좋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신촌 앞에 살았었는데 그 신촌 앞에 버스 정장을 탁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보고 복이 많아 보이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복이 많아 보이신다. 어디 가서 잠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조상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본 거지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직 때가 아닌데 지금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때가 되면 보자고 내가. 그래 아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놔서 내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 아직은 때가 아닌데 지금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거라고 가라고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주 반도체는 때를 맞추려고 그러면 14,500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때를 보자. 순녀님 화이팅. 화이팅. 참고 일단 하시고요. 제주 반도체는 그래서 자람보다는 제주를 먼저 좀 봐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까지보다 여기 더 중요해요. 여기 더 중요합니다. 여기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는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얘기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 좋은 건 뭐냐 하면 주가지수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실질적으로 많이 올려주는 사람이 그냥 좋은 거고 그렇죠? 자본시장법 싫어. 오케이? 자본시장법 너무 싫어. 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채팅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채팅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채팅을 다 막아놨어. 자본시장법이 한국경제TV에. 그래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전 여러분들이 채팅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채팅을 먹고 삽니다만은 사실은 채팅도 먹지만은 딴 것도 먹고 있죠. 뭐도 먹고 있냐 하면은 좋아요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도 먹고 있는 중인데 좋아요가 아직 100개가 안 돼요. 100개가 안 됩니다. 자, 좋아요 100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100개. 그래서 채팅하면서 제가 기뻐하는 게 느껴진다고. 그렇죠. 너무 좋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그래, 그건 관계없고, 그냥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게 뭐,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 관련된 종목은 안 하고 싶어요. 를 하지 말고, 이재명이 싫으면, 어쨌든 간에 요거 관련돼서 주가가 오르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죠? 반대쪽에다가 기부를 하면 됩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대표님, 저는 이재명이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막 정치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재명 그쪽 캠프에다가 기부를 하면 돼요. 저는 그쪽 말고 딴 쪽이 더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좋았는데 기부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막 이런 거에 민감해하지 말고 우리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제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 뭘 조사를 해봤냐면 대통령 임기 때 이게 금융시장 안정 아니면은 3,000포인트 보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갔는가? 실제로 그게 갔나? 이렇게 내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예전 노태우 대통령 때는 증시 개방이 우리가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을 했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고, 그렇죠? 김정삼 대통령 때도 별 의미가 없었고, 그렇죠? 이 지수가 700에서 350까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와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했는데 좀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IMF 회복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모으기에서 여러분들 그때 금모으기 하신 분 계십니까? 금모으기 하신 분들. 내가 했다. 내가라고 지금 쳐볼까? 사실은 이때 김대중 대통령 때 지수가 350에서 650까지 86% 상승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금모으기 하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 김부영님 잘하셨고요. 쌍둥이 토끼님 잘하셨고 해키투게더님 잘하셨고 박지연님 잘하셨고 안젤라님도 금강린님도 황금나라님도 잘하셨고요. 김태리님은 부모님을 잘 두셨는 모양이네요. 초록체크님 잘하셨고 해바라기님도 잘하셨고 그레이스님도 잘하셨습니다. 제니스카이님도 잘하셨네요. 그렇죠? 요실무님은 저 때쯤 태어났어요라고 하셨는데 그때 근무오기도 하시고 그때 IMF 겪으면서 사업체도 막 망하고 뭐 엄청 많았는데 그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의 자본도 내놓고 하신 분들 제가 인정. 자,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때 금모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수가 오른 게 860% 올랐는데 이때 그 금 팔았는 금은 기부하고 난 다음에 이때 수익을 좀 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맞나요? 보인다 하시는 분들 체크. 이때부터 했었어야 됐어 주식을. 그래서 금모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금모으기도 해주고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빨리 IMF를 탈출하게끔 해줬으면 요때 지수 오를 때 요거 86% 먹었어야 됐는데 아깝다 그쵸? 순녀님 죄송합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힘드신 분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은 IMF 시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뭐 애를 키우고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때 막 뭐 퇴직도 당하고 명예퇴직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쵸 열심히 직업을 찾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다 존경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자, 어쨌든 그 시기에는 그분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제니스카이님 때문에, 우리 김부영님 때문에, 우리 쌍둥이 토끼님 때문에, 우리 김태리님 부모님들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한번 상승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벤처 IT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때도 IMF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탈출하던 그런 시기이긴 하죠. 161% 정도 일단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코스피 300포인트 간다라고 언급을 했고 대통령이 이때는 직접 지금은 주식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17%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는 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폐지하고 코스피 4천 간다 그랬는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갔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쵸? 마이너스 2%를 일단 마무리를 했고 코스피 5천 포인트 간다 요번이죠 그쵸? 근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몇천 포인트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간다라고 하면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공략했던 부분이 잘 되지는 않더라.
그렇죠? 잘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일단 잘 안 될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조금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 거는 의미를 조금 찾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 조금 의미를 찾고 싶냐 하면 지금 뭐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밸류업 지수. 밸류업 지수 이거 얘기했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죠. 알고 있다 하시면 체크. 이게 이제 밸류업 지수 얘기를 하면서 PBR 1배 미만의 종목군들을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겠다. 근데 저는 사실은 옛날에 했던 사람은 했는 걸 갖다가 안 하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투자 비중을 확대를 하고 저 PBR 기업이 유도형 저 PBR 기업 쪽으로 자금을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지수를 일단 만들고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국부펀드가 책임 투자 관점에서 참여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시장 안에서 증권주도 뜨고 막 은행도 뭐 뜨고 뭐 보다 보면은 무슨 현대제철도 뜨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뜨잖아요. 막 뜨는데 기준은 뭐다? PBR 1배. 저 PBR이 아니라 그냥 PBR 1배.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일단 중요하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뜨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먹어보려고 한다면 PBR 1배 미만의 종목군들을 조금 먹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 지금 배당세 자체를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다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머리 아프잖아요. 종합소득세는 5월달. 갑자기 기분 안 좋아.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는 5월달이 되면 이상하게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가 왠지 그렇죠. 돈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어찌 되었든. 지금 그 분리과세 얘기가 저번 정권 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권 때도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배당 알겠다 하시는 분들 체크. 이 배당을 전체를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은 배당으로 돈을 봅니다만은 기존에 소득이 일정 부분 있으신 분들이 배당 과세표 그 기준 자체가 확 이렇게 넘으면 사실은 세금이 49%까지 나와요. 배당 2천만 받았는데 1,000만 원 세금 내고 머리 터진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배당만 따로 금융소득을 2천만 원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번 행정부 관련돼 가지고 수혜 보는 부분은 사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PBR 1배. 그렇죠? 두 번째는 뭐다? 배당.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봤죠. 아까 보니까 ETF를 사야 되나요?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또 찾아본 거지. 뭘 찾아봤냐 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배당 정책 관련된 부분을 보면 배당 관련된 부분도 일단 들어가고 PBR 1배 미만으로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저번에 금융주를 우리가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1금융권 못 가고 2금융권으로 많이 가나? 2금융권으로 가니까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책주로 같이 엮여가지고 뭐 이래나 돈을 버나 뭐 저래 돈을 버냐 그죠? 흥묘백묘인데 검은 고양이가 쥐를 잘 잡나? 하여튼 뭐 그렇게 아이디어는 계속 뽑아내는 거지, 그렇지? 그래 지금 보니까 KB금융이 PBR이 0.7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가 0.68배 정도 되고 하나금융이 0.65배. 지금 보면 PBR이 전부 다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은행주들은 사실은 PBR이 1배 이상으로 가야 돼. 왜? 왜 은행주는 PBR 1배 이상으로 가야 되지? PBR이 뭔가요? PBR이 뭐지? PBR은 뭐냐면 BPS. 그러니까 주가가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주당 순자산이 있을 건데. 아이고. 순자산. 글자를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순자산이 있으면 순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순자산을 이제 유통주식 수로 나눈 거야.
주식 수로 나누면 뭐 나와요? 주당 순자산이 나오겠지. 주당 순자산. 주당 순자산이 나올 거란 말이지. 주당 순자산을 뭐로 나눈 거? 주가로 나눈 거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눴을 때 이게 1이다 라는 얘기 자체는 주가하고 주당 순자산이 똑같다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다 하시는 분들 체크. 그럼 주당 순자산하고 주가가 똑같다는 얘기는 회사를 그냥 청산을 딱 했을 때, 자 오늘 청산, 오늘 끝냅니다. 청산을 딱 했단 말이지. 오늘 청산을 딱 했을 때 그게 주가하고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당 순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게 재고 이런 게 들어가거든. 재고 들어간단 말이야. 재고 들어가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5년 전 재고가 있다 칩시다. 5년 전에 팔았는 애플 아이폰이 현재 아이폰하고 비교를 하면 이 5년 전에 아이폰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나?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재고 자산으로 들어가 있으면 얼마치 돈이 들어가 있겠지. 그렇죠? 악성 재고도 좋아요. 악성 재고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이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 PBR이 1 미만으로 가는 회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PBR 안에 들어가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겠다 하시는 분들 체크. 그런데 금융주를 생각을 해보면 금융주는 재고가 뭔가? 은행주는 재고가 뭘까? 은행주는 재고가 돈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5년 전, 그러니까 5년 전 아이폰이라고 비교한 게 5년 전 10,000원짜리하고 5년 전 10,000원짜리하고 현재 10,000원짜리하고 가치가 같죠? 맞나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면?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은행주들은 사실은 이전에 우리 트로이카 관련된 종목 뭐 이런 거 진짜 옛날 얘기인데, 증권주 뭐 이런 건 트로이카, 증권, 은행, 건설 뭐 이러면 트로이카 관련된 종목 이러면서 막 옛날에 2000년대에는 열심히 했거든요. 초반에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지금 PBR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말이 안 되긴 해요. 은행들이 말이 안 되긴 하고.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은행주들, 증권주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일반 지수사 중에서 PBR 1배 미만인 회사를 찾아보면 하나라든지 HD현대, GS, LS, 롯데지주, 두산, LX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엄청 갔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는 분들 체크. 이게 다 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배가 넘으면은 약간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다 체크. PBR 1배가 넘으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거든. 그렇죠?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왔는 회사들도 있어요. 거의 다 왔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 구분해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얼마를 넘으면은 위험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주가 나누기 P 나누기 BPS. 이렇게 적을까? 주가는 가격이니까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주가 프라이스 나누기 뭐 BPS라 그랬잖아요. BPS라 그랬죠. PBR은 뭐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P 그다음에 레이쇼 R 이거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1배가 되는 거는 얼마일까요? BPS 찾아보면 되겠죠. 맞나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요게 1배가 넘어가면 약간 좀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배는 얼마일까요? 그럼 각 종목의 BPS를 찾아보면 되겠지. BPS를 찾아보면 이게 1배가 넘는 가격은 얼마다.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지지저항선을 잡는 게 아니고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을 가지고 한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강준혁이 아니지. 하나 더 나가 보도록 할까요? 하나 더 나가 보면
드디어 아까 ETF를 사야 되나라고 했는데 ETF 얘기를 일단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행 ETF 있고요. 뭐 삼성자산운용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 코덱스 은행, 코덱스 보험, 코덱스 증권, 코덱스 고배당, 아까 배당 관련된 종목들한테 관심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주요 편입 종목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가치주가 대부분은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PBR 추정이 대부분 0.4배, 0.5배 정도 되니까 요거 모아놨는 종목이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요 이해하시는 분들 체크. 사실은 제가 ETF를 이걸 하는 게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는 종목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하시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씩 ETF 한 번씩 챙겨 드리는데 요거에서는 이제 ETF 중에서 은행, 보험, 증권, 고배당, 밸류 뭐 아니면 은행 고배당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하셔도 좋고요. 요거 하실 때는 그냥 기술적 분석을 하세요.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았다 쳐주시고 요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 알았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가 돼 있어요. 타이거 지주회사 307520 지금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한진칼, HD현대, SK, 두산,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LG, LS 지주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주사들도 상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가치가 이제 대주주한테는 안 좋아. 대주주한테는 왜 안 좋냐 하면 대주주는 뭐 하고 싶어요? 회사 또개고 싶겠지? 그렇다 하시면 체크. 맞잖아.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안에 있나요? 현대 로보틱스가 현대 안에 있잖아요. HD 현대 안에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싶어? 분리하고 싶겠지. 분리하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근데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거 분리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뭐 이러면서 분리 잘 못하게 하면 힘들어지겠지. 근데 대신에 뭐는 좋아요? 그러면 HD 현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좋겠지. 사람들 주주들은 좋겠지. 왜냐하면 현대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뭐 성장을 하게 되면 HD 현대는 더 좋아지니까. 느낌 맞나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주한테는 좋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코드번호 30752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근데 대부분이 좀 많이 올랐어.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으면 뭐는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맨날 뭐 한다? 맨날 뭐 한다 그랬어요? 오빠 한다 그랬어. 오빠 한다. 주식은 항상 뭐 한다? 오빠 한다. 주식은 뭐 한다? 오빠. 그렇죠? 오르고. 오빠가 뭔 뜻이냐 하면 오르고 빠지고 또 오르고 또 빠지고 맨날 오빠 하는 거지. 그렇죠? 단지 오빠를 할 때 어떻게 오빠 한다? 어떻게 한다? 오빠 하면 어떻게 돼? 하라고 이렇게 빠지는 거고 똑같이 오빠 하면 어떻게 오르는 거지. 그렇죠? 맞나요? 계속 오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지주회사들이 뭐 하고 있나요? 오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 빠 할 때 기다렸다가 다시 오 할 때 사면 되겠지. 맞나요? 오케이 하시면 체크.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러지 마. 좀 도도해져야 돼. 지가 오르면 지가지게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오케이? 오르면은 지가지게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라고. 오케이?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붙을 때는 언제 빠 할지 몰라. 빠 할 때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맞나요? 좀 도도하게 하는 거야. 주식은 항상 도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드렸으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은 이번에 대통령 공약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 제가 오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은 살 수도 없고 마음은 팔 수도 없는데 마음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음을 많이 드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마음은 뭐? 좋아요고 마지막으로 지금 책 받고 싶다. 좋아요 천천히 눌러주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면서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눌러주시면서 책 받고 싶은 사람들 받고 싶다. 두 분 받겠습니다. 받고 싶다. 럭키 땡땡님 받고 싶다. 럭키 땡땡님 받고 싶다. 우리 PD님 체크해 주시고요. 꿈몽님도 받고 싶다. 요 두 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이벤트는 제가 지금 집에 책을 쌓아놨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5월까지는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주식 랩소디를 했는데 그렇죠? 다음 달부터는 화요일 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날 진행을 할 예정이고 6월 3일은 선거일로 잠시 쉬고 6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주식 랩소디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책 선정되신 분들 강큰 주부님 포함 지금 와우넷에서 지금 이메일 주소 하나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뭐 해달라니까 저 유튜브 계정 인증과 함께 메일 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장이 뭐 계속 하수상합니다. 변동성도 크고 변동성이 클 때는 변동성 크다고 변동성 큰데 어떡하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변동성을 내가 한번 타볼까 이렇게 한번 타볼까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준혁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도와드리고 마음을 많이 드리도록 하면서 다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